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56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56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로써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지 일주일째입니다. 21대 국회의 원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시간을 최대한 주었고 총선 민의의 엄중함을 감내하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은 20대 법소위를 가지고 통합당이 했었던 무한한 정쟁과 발목 잡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사위원장이 투표하러 나가는 의원을 방에 감금하고 소파로 문을 막는 모습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통합당은 20대 법사위를 가지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제할 염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국회의장님과도 민주당의 인내와 의지를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정은 방역과 비생경제라는 두 절대절명의 과제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과업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해 그 어느 쪽도 결코 방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더위가 본격화되는 시기 방역 대책과 여름철 민생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특히 수도권 주민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지만 결국 국민들께서 생활방역, 특히 감염 위험이 큰 장소와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올 한 학기 전체를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쩌다 학교에 다녀오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더 자제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6.15 선언은 대결과 갈등의 마지막 냉전 지역이었던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을 향한 화해와 협력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튼 민족사적이고 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진 선언이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주춧돌을 놓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정신은 2007년 14 정상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는 바로 순환공항에서 김대중, 김정일 두 정상이 맞잡은 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중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 역시 남북 간 정치 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합니다.
대남 비난과 군사행 등은 결코 20년 전 김대중, 김정일 두 정상의 뜻에 맞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6.15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두 정상의 뜻을 이어받아 제가 할 일을 충실히 이해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당에서 주최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행사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함께했던 분들과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지부진한 국회를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비상 상황입니다. 이제 더는 미래통합당의 먼 일을 봐줄 수 없습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국회는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3차 추경 심사와 처리가 정말 시급합니다. 7월 초에는 추경이 집행되어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 견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정부 견제가 가능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과거의 국회처럼 법사위에서 민생법안의 처리를 방해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행태입니다. 과거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대안과 실력으로 경쟁하는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민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발목 잡기, 시간 끌기로 견제하는 야당을 원치 않습니다. 여야가 대안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365일 불철주야 일하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6월에 3차 추경을 처리하려면 이번 주에 각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의장님은 지난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래통합당도 코로나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열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분당 5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의 역사적 대전환을 이루어낸 기념비적 이정표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는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이 만들어낸 남북 교류의 황금기는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보수 정권에 의한 단절과 파괴로 인해 10년의 황금기는 10년의 암흑기로 후퇴하였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10년의 전쟁과 10년의 후퇴에서 뼈저리게 얻은 남북관계의 교훈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정상 간 남북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여입니다. 여야 정권교체로 정상 간 남북 합의서가 폐기되는 역사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 간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졌을 때 남북관계는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발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소속한 재개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동북아 안보 질서의 지정학적 완충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야 합니다.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신냉전 질서만 강화할 뿐입니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는 돌발 변수와 악재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대북전단 문제가 돌출되어 남북관계가 병색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한을 향해 긴장을 조성하는 거친 언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친 말이 오해와 불신을 키워 어렵게 쌓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은 자중자애하고 남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을 비롯한 각급 남북 대화에 즉각 호응해서 교류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간 무력 충돌도 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전이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평화 범죄 행위입니다. 대북 전단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사안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해서 해묵은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탈북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합니다. 정부는 추가 입법 전이라도 현행법에 근거해서 경찰력 등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수많은 난관을 불굴의 의지와 끈기로 돌파해 나갔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념을 오늘 다시 되새깁니다. 이어서 박주민 최고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직도 출발선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박병석 의장님이 원 구성과 관련해서 최후 통첩을 한 그날입니다. 의장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의장님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디서 구합니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미래통합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이 문제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강기윤, 민병주, 김성태 의원님 등이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낸 바가 있고 2014년에는 환노위에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법사위의 월권 금지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체계작구 심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법사위에서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함께 체계작구에 대한 심사를 하고 특정 안건에 대해서 수기가 필요하면 수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고 제의가 필요하면 제의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하면서도 생산성이 높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발목 잡기로 일관해서 21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원구성에 협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남북 평화의 길이 얼마나 좁고 어려운 길인가를 보여주는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결별이나 보복행동 같은 언행으로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북한을 도발하는 행위를 막는 등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더 많은 성의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년 전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약속했던 그 선언의 정신이 이어져서 남북이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남과 북 모두 6.15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만호 비망록 사건과 채널A의 검언 유착 등과 관련해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을 할 경우에는 진상규명의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혹은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정확히 내어놓아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저 역시 현직 검사들이 문제된 사안에 관해서 현직 검사들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최근 5년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율은 0.13%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11,000여 건 중에 단 14건만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기소율만 가지고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의 기소율이 같은 기간에 4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합리적인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만호 비망록에 나온 불법적인 조사 방법이라든지 검언 유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은 반드시 명명백백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적합하다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고민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국회 원구성 거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국회 파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회가 국난 극복 총력 체제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미래통합당이 거부하고 가로막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미래통합당의 국난 극복 회방 사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코로나 경제 대침체에 대응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 붙잡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앞에는 크게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국난 극복에 협력하면서 건강한 제1야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 이전의 정체에 갇혀서 국민의 마음에서 더욱 멀어지는 길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치는 원칙과 상식, 국회법, 국민의 뜻, 대의명분, 시대적 과제 어느 것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안에서는 나를 밟고 가라 거나 결사항전이라는 극한 용어를 동원해서 지금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선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국회 개원에 바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는 말은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이후 우리 국민들이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섰을 때 그때 권력이 명동성당에 들어갔던 학생들을 무력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체포하겠다고 나섰을 때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 그 뒤에는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밟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매우 소중한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77석을 주면서 개헌을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개헌은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이 바른 길이라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또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라는 명령을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내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미래통합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원 구성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나서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한 지 2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년 전 그날의 감동과 감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잊지 못할 일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6.15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남북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 협력과 평화 통일이란 그 가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이럴 때일수록 남북 사이에 제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항상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길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도를 넘는 압박을 멈추고 대화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신념을 지켜야 합니다. 남북 관계는 결코 더 나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은 6.15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 개성공단 가동의 성과로 이어졌고 각계각층의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은 노무현 정부 1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가 됐으나 최근 대북 전단 문제 등으로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민족 번영의 공동의 번영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지켜지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북 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면서 위기가 증폭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의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 판문점 선언 비준 등 남북 신뢰 회복과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북한도 남북 합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군사 행동으로 긴장을 높이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과 관련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1저작권에 대해서는 문제없으므로 제4저작권에 대해서는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발표와는 별개로 교육기회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실험실은 국가재정이 막대하게 지원되는 시설로서 일반적인 고교생이 실험을 하고 싶다고 하여 허용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설령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인 나 전 의원의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고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이 서울대 의대의 실험실을 사용하는 일은 일반적인 서민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자녀를 둔 많은 서민 가정에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여실히 드러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데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사회적 재분배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생과 청년 문제, 노인 문제의 본질이 격차 사회에 있고 코로나 이후 이러한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은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조건입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35조 3천억 원 공단국법 추경 예산안 처리와 또 질병관리청의 위상 강화 등 정부조직법 처리, 6.15 20주년을 맞이한 남북관계 발전을 대응을 위한 국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국회는 아직도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개문 휴업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은 야당이, 법률은 여당이 갖는 양보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는 것인데 통합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총선 민의를 거역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절박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구태입니다. 오늘은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제안한 21대 국회 원구성 마지막 시한입니다. 박병석 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개문 휴업
협력에서 벗어나서 3차 추경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통합당의 협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반인에게 공개된 군함도 전시관에는 군함도에 대해서 일본의 산업혁명이라는 메이지 유신의 대표적 시설로 소개하고 있을 뿐 수백 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강제징용과 노역은 없었다는 군함도 주민 36명의 사진과 증언을 모아놨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희생자에 대한 추모 약속은 외면하고 산업 성과에 대한 자아자찬으로 점철된 전시관 공개를 보고 있자니 또다시 하늘로 손바닥을 가려보려는 일본의 습관적인 역사 왜곡의 저열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 왜곡의 위태로운 선을 넘나들고 있는 일본 아베 내각의 도발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를 조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유네스코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일본 정부가 전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4 공동선언으로 개성 발전됐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사실상 불가침 선언인 군사 분야 합의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된 올해 남북관계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엊그제 담화를 내고 무력 도발도 시사했습니다. 남과 북이 힘겹게 일궈낸 공동선언의 주요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공동선언을 충실하게 이행해 남과 북은 화해와 평화의 길로 다시 들어서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4.27 판문점 선언 등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의 약속이 한치 흔들림 없이 지켜짐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